하면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황금수저 중 저는 흑수저이고 남편 집은 은수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선에는 재벌까진 아니지만 금수저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곳도 아닌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친정은 부산이지만 26살에 대전에 있는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6살 연상인 회사 사장 큰아들과 썸을 타다 연애를 했습니다. 당시 연애하다 들켜서 사모님께 엄청 혼나기도 했었죠. 그 일로 인해 강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제가 있는 부산으로 왔더라고요. 그때 부산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면서 저희에게 소중한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고 남친은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친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 집도 해주시지 않아 모시고 살았었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반대하셨던 걸 알고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예쁨 받고 싶어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시부모님과는 1년 가까이 같이 살았었는데 당시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는 너도 애기도 힘드니 분가하자 하고 분가를 강행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하셔서 결국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가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고 끝까지 밀어붙였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시부모님께서 던지듯이 주신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보태 작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분가했고 분가 후에는 남편과 태교에만 집중하다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 아기를 보러 오신 시어머니는 손녀를 엄청 예뻐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그렇게 지내며 이제 아기가 9개월 정도인데 저에게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시어머니와 왕래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동생과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어 시동생을 통해 어머님의 근황을 다 전해 듣고 있었죠. 여기서 시동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편과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부모님과 대립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려는 성격이라면 시동생은 부모님 말씀을 고분고분 다 들어주는 성격입니다. 그런 시동생이 최근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시동생의 아내, 즉 저에게 동서되는 사람은 저랑 동갑인데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가구도 보러 다니고 양가 어른들과 식사도 자주 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또한 서운했었지만 혼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시어머니의 첫 생신이 있었는데 동서가 저에게 연락해서 어머님 생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해서 제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갈비와 잡채, 미역국 등 음식을 같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요리를 아예 못한다며 그냥 외식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평소 저희 시어머니가 외식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가르쳐 줄 테니 배우면서 같이 만들자고 동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서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레스토랑을 예약해 식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네요. 이때 저는 동서 덕분에 생신상을 안 차려도 되니 편해서 좋았고 강단 있는 동서가 부러워서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생신날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네요. 생신 당일 저녁 6시에 호텔 뷔페 VIP룸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 저와 남편은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생신 선물로는 평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브랜드 옷이 괜찮을 것 같아 23만원짜리 원피스를 준비해 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3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선물을 개봉하셨는데
제가 사드린 원피스는 웃으면서 예쁘다는 말과 함께 고맙다 한마디만 하시고 쇼핑백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사드린 명품 가방은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연신 동서 칭찬을 하는데 이때 동서와 저를 차별하시는 것 같아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식사도 같이 하고 쇼핑도 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는 등 동서에게는 다정하게 딸처럼 대하는 것 같더군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엄마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싫어지네요. 동서도 시어머니도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서럽고 복받쳐서 눈물이 흐릅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기랑 남편만 보고 살라는 댓글을 보고 나니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제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동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요. 그럼에도 눈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란듯이 구는 것 같아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제부턴 다 신경 끄고 저희 가족만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기 임신 기간이 1년이냐는 댓글들이 많은데 횟수로 1년차라 그렇게 쓴 거였고 당연히 개월수로 치면 아니죠. 저에게는 너무 힘들어서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기간이었지만요. 아무튼 이제는 신경 끄고 행사가 있으면 동서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저는 미운 며느리이니 동서에게만 좋은 걸 해주실 테니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1년간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얹혀 산 거죠. 혼자 임신해 차이나는 결혼이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밖에요. 동서랑 똑같은 대접 바라지 마시고 그냥 남편과 따님만 보면서 계속 행복하세요. 두 번째, 원래 넘치는 게 모자란 것보다 힘듭니다. 부잣집 착한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무조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한테 맞는 여자여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랑 자식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남편한테 잘하면서 사세요. 세 번째, 동서가 시부모님께 선물하는데 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아마 동서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만하면 양반인 것 같고요. 집도 안 해주셔서 모시고 살았다니. 이건 그냥 님네가 얹혀 산 겁니다. 네 번째,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친정도 못 살고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데다 성품도 너무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저 정도로 대우해주는 것도 다행으로 아세요. 딴 건 몰라도 성격이 이 지경이면 시댁 식구들이 진짜 힘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 공격으로 취집한 인성에 머리까지 나쁜 며느리. 심지어 남편이 멍멍이같이 싸워서 돈을 뜯어내 분가해서 살아. 내 아들이 이상한 애 만나더니 망가졌다 싶겠죠. 집안이 맞나요? 지식 수준은요?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뱃속에 애 없고 님 남편이 미쳐 날뛰지만 않았으면 되지도 않았을 결혼인데 그냥 감사하며 살아요. 그나마 인간이라고 쳐주는 게 어디예요. 여섯 번째, 착한 며느리병요? 누가요? 쓰니가요? 쓰니는 착한 게 아니라 얹혀 산 걸 모르고 살아서 힘들었다고 표현할 만큼 억지 부리고 주제 파악 못하는 욕심 많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네요. 일곱 번째, 던지듯이 주는 돈이 어디 있나요? 진짜 봉투에 넣어서 던지셨나요? 주는 돈은 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한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동서가 있다는 걸 질투할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만약 님만 있었다면 얼마나 갈굼겠어요.
그리고 동서를 좋아하시니 동서 입장에서는 피곤할 겁니다. 님은 편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이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